TV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요즘 뉴욕에서 재난이죠. 재난인 코비드에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뉴욕시, 그러니까 뉴욕시티에서 소아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소아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성인 응급실은 지금 코비드 환자로 정말 가득 차 있거든요. 모든 뉴욕시에 있는 모든 병원이 아주 많이 차 있는데, 소아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아 확진자 수가 성인들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병원이 워낙에 뉴욕에서 가장 큰 병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포지티브 환자는 매번 근무 때마다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소아응급실의 간호사들도 이 성인응급실 옆에, 저희 옆에 바로 성인응급실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지금 도와주러 가고 있고, 지금 저희 병원 다음에도 환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 이제 거기로까지 파견을 가게 돼서, 저도 이번 오프 끝나면은 이제 그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코비드 뉴욕이 어떤 상태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이 4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진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게 미국 전체가 아니에요. 뉴욕주만 해서 지금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지금 1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금 사망자만 700명 이상이, 매일매일 7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좀 소름 끼치고, 이 700명이라는 게 들으면은 숫자지만은 누군가의 아빠였고,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동료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슬프고 소름 끼쳐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닭살이 도는데, 일을 할 때도 조금 이 확진자 수, 사망자 수를 아는 것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여가지고는 아예 수를 안 봤거든요. ICU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직도 정말 아비 교환이고, 하루하루 정말 익스파이어 하시는 환자분들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정말 좋겠고요.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게 정말 끝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조금 제가 오늘 이야기 해보려고 한 게, 뉴욕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금 뉴욕에는 3가지 부족하다라고 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배드, 그리고 두 번째가 스태프, 그리고 세 번째는 서플라이예요. PPE 같은 보호 장구죠. 그래서 일단 3가지가 있는데, 뉴욕이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이랑 뉴욕이랑은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그리고 선별지정병원,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비드 환자만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확진자만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져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코비드 진단 받은 케이스가 상상을 초월을 했고, 모든 병원이 다 코비드, 거의 진짜 모든 병원이 코비드 환자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 응급실도 환자가 일단은 코비드라는 기준 하에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코비드 ICU, 코비드 병동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코비드로 변경이 돼가지고는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장 같은 경우에는 엘렉티브 설저리가 벌써 거의 1달 전부터 이미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응급수술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예약되어져 있는 수술들은 다 전면 취소인 거예요. 혹시나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술장에서 원래 일해야 되는 인력들, 그러니까 수술장 간호사, 그분들을 지금 수술장을 ICU, 코비드 ICU로 만들고, 그분을 또 트레이닝을 해가지고는 코비드 환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병원들이 지금 병상을 어떻게든 확보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지금 해군에서 보내준 배가 지금 저기 항구에 정착돼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가 마련되어져 있는데 지금 환자는 되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non COVID 페이션트만 받을 거라고 했는데 CNN 인터뷰를 하신 그 의료진 분께서는 대체 어떻게 이거는 그 비상식적인 말이다. 어떻게 지금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코비드 페이션트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코엑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컨벤션 홀 자비트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거기가 250병상이었나? 2,500병상이네요. 그래서 거기 병상도 원래는 non 코비드 환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도 일단 마일드 심텀인 코비드 환자를 받는다고 했고요. 왜냐면 지금 모든 시티 병원, 모든 뉴욕에 있는 병원이 다 코비드 환자로 차있기 때문에 환자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베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지금 센트럴파크에도 지금 텐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병원 그에서도 거기도 288베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드는 지금 어떻게든 확보를 하려고 지금 뉴욕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사태인지 그리고 지금 그 TV 보면은 시신 운구하는 그런 트럭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 기사를 봤는데 그 시신을 묻을 곳이 일단은 너무 없어서 이거는 911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하루에 700명 이상이 죽어가니까 이 시신을 다 어디에 매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그런 파크 그런 공원에도 일단은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공원은 그러니까 아직 선별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태프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지금 뉴욕이 간호사 수가 되게 부족하다고 해서 뉴욕 주지사가 뉴욕 면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모두 메일을 한번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선생님 몇몇 분들께서는 그 뉴욕의 주지사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아직 뭐 영주권은 없으신 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뉴욕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에 지금 이 시기에 오는 게 맞는 건지 또 일단 모르겠고요. 아무리 뉴욕 주지사가 그렇게 메일을 보낸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뉴욕 면허를 가지고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보낸 거니까 그렇게 막 한국에 있는데 나를 여기로 채용을 해서 쓴다는 거 그거는 그렇게 불가능하다. 지금 아무리 영주권을 혹시 이제 인터뷰도 끝나고 만약에 지금 뉴욕에 들어와야 되는 시기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미뤘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뉴욕이 거의 지금 대포만 안 날아다니는 거지 지금 거의 전쟁 아닌 전쟁이거든요. 바깥에도 지금 stay home, 집에 머무르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시면은 지금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거든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지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소셜 시큐리티를 만들어주는 그 사무실 자체도 문을 닫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오셔도 집 안에 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이도 되게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정규직으로 병원에서 채용을 해서 이미 이미 페이가 산정된 사람들 말고 지금 병원에서 per-diem이라고 해가지고는 한국으로 따지면은 계약직 널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계약직 널스도 뽑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한국이랑 그 간호사를 채용하는 게 조금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 내에서만 간호사를 뽑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병원 내에서 간호사 정규직 그리고 계약직을 per-diem 그리고 스태프 널스를 채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헬스케어 에이전시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에이전시에서 만약에
그 병원의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 에이전시에서 간호사를 채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부족한 병원으로 부족한 과로 이렇게 보내주는 또 에이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트래블 너스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 트래블 너스가 지금 미국에서 시급을 100에서 150불 정도 받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서 일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받는데 이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또 똑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국 기사를 봤어요. 대구에 그 의료진분들이 가가지고는 그 코비드 환자를 봐주신 분들. 근데 그 분들이 그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주시는 분들의 임금에 위험수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한다. 의료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도와주러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좀 너무 안타까웠고요. 여기는 일주일에 세금을 떼고 4,000불을 지금 주고 있는데 스태프는 어떻게든 지금 만들어가지고는 지금 다른 주에서도 뭐 와서 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트래블너스도 지금 되게 많이 대거 채용하고 있어서 병원에서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지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었을 때는 트래블너스가 일단은 많이 와가지고는 괜찮다고 하는 부서도 있고 진짜 환자가 많아지는 데는 힘들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원래 여기는 그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리티컬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대비 환자 레이시오가 1:1으로 본대요.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1:2 그게 1:2 이렇게 보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워낙에 중환자실에 코비드 환자가 많다 보니까 1:3까지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 뉴욕시티 안에서는 최대 1:3까지 본다고 하고 그분은 1:5까지도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마다 상황은 너무 다른 것 같고 뭐 그래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비교를 하자면은 항상 그 비교를 계속 하게 되네요.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에크모를 하고 제 때는 제가 중환자실에서 일을 한 건 아니지만은 에크모를 하고 있는 환자를 보면서도 1:4까지 간호사분들이 보셨대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간호사가 환자를 참 많이 보는구나. 지금 뉴욕은 어쩔 수 없이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스태프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는 거지만 그 한국의 그 상황, 그 간호사 대비 환자 레이시오, 이거는 한국은 돌아가고 있다.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간호사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뿐만 아니라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그런 다른 나라 대비 거의 환자를 2배 이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는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눈물 날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이야기를 중간에 갑자기 코비드 관련 없이 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일단 좀 간호 수가가 조금 올라가야 돼요. 의료 수가도 좀 올라가야 되고 또 한숨이 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서플라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환자,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코비드 환자 볼 때 그 레벨 D라고 하죠. 방호복, 온몸을 뒤집어 쓰는 그 우주복 같이 생긴 거, 그거를 레벨 D 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그런 옷이 없어요. 처음에 이 사태가 터질 때 마스크도 지금 없는데 그게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CDC에서 기준으로 만든 게 그 코비드 환자를 볼 때 기준으로 만든 게 가운, 장갑, 마스크, 그 서지컬 마스크 또는 앵고 마스크 그리고 고글 그리고 고글 그게 다예요. 그래서 환자를 가족들이 제일 물어보는 거, 너 마스크는 병원에서 잘 주냐? 그러니까 병원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유튜브 채널 봤었을 때 미국 간호사가 오면서 나 마스크도 없는데 나 일 못한다. 내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일 못한다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오늘 그만두겠다라는 영상을 올린 간호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처음에 일단 코비드가 터졌을 때 좀 아껴 쓰자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단 PPE가 부족한 상태이니까. 서지컬 마스크든 앵고 마스크든 하나씩 가져갈 때마다 사인을 해요. 내 이름 쓰고 몇 개 가져가 이런 거 쓰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누군가 마스크를 외부로 반출할 수도 있잖아요. 의료진이 써야 되는 마스크를 또 외부로 반출하면은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 이름을 쓰고 마스크를 가져가고는 있고요. 대신 마스크가 만약에 더러워졌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될 정도로 뭐 찢어졌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마스크 변경해서 쓸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뭐 중환자실에서 일하시는 분도 똑같을 텐데 마스크를 한번 쓰면은 벗을 일이 없어요. N구든 한번 쓰면은 벗을 일이 없어서 그래서 한 개씩 쓰고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마스크 쓰거나 가지고 만약에 벗더라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깨끗하면은. 왜냐면은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껴 써야죠. 그래서 아껴 그렇게 쓰고 있고, 어떤 병원은 마스크 하나를 일주일 동안 버틴다고 하는 병원도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게 진짜라고 하니까 어떤 병원은 또 그렇게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PPE는 병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또 어떤 병원은 그 N95 마스크를 소독해서 쓴대요. 저희 응급실 제가 일하는 부서는 소독해서 쓰거나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들었고요. 지금 되게 뉴욕이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에요. 저도 여기서 얼마 안 살았지만 뉴욕에 벌써 많이 정이 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고 사망하는, 이렇게 사망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빨리 이게 원상 복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병원으로 뭐 감사 카드도 되게 많이 오고요. 그리고 되게 여러 커뮤니티에서 의료진분들한테 감사하다고 그 맨날 음식을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또 7시, 뉴욕에서 7시 되면은 그 이센셜 잡을 하고 있는 그런 의료진분들, 그리고 뭐 마트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택배 배송해 주시는 분들, 그런 이센셜 워커들을 위한 박수치기 운동을 7시 되면 땡 하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 박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뭔가 도움이, 이 사회 구성원들 중 안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또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되게 슬프네요. 또 갑자기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왜냐면 지금 뉴욕에 벌써, 뉴욕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 지금 실업률이 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모두가 재택근무를 지금 한 달 넘게 미국 사람들 뭐 집에서 다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집에 갇혀가지고 재택근무 하잖아요. 그렇게 이 병원 출근하는 것도 와가지고는 사람들 보고 일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것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뉴욕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이 빨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도 혹시나 뉴욕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한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오신 분들이 있더라면 되도록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고, 비행기에서도. 왜냐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 서로가 서로를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좀 더 배려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화이팅!